거기에 대한 또 하나 증거가 아마 군 내부에서도 그렇고 임성근 본인도 내가 이거 더는 못 버티겠구나 사퇴를 준비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사퇴 발표문까지 써놨는데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는 바로 없던 일이 한 게 바로 복귀를 하면서 보직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정직 내지는 해직 같은 상태의 보직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보직 이동 명령을 내렸던 거를 휴가로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임성근이 작년 7월 31일 오전까지 해병대 사령부와 사퇴 입장문 작성을 논의했는데요. 그때 해병대는 임성근을 직무 배제하고 사령부 파견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02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번호로 02의 800이 중요해요. 800, 그렇죠. 네. 이종섭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168초간 통화한 직후 이종섭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통해 김계환에게 전화해서 임성근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되고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처벌 대상에 올라간 걸 알고 일단 준비하고 가방 싸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얘 입장에서도 처음에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한 전화질을 했겠지만 그 전화질을 했지만 이미 국방부 안에서 해병대 수사관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줄줄이 전부 다 고발하려고 했다라는 내부 소식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치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지휘관을 본부에 들여갖고 보직 해임을 시킨다는 얘기는 일단 본부에 들어와 있어라고 한 상태에서 빈 책상에 앉혀놓고 처벌 끝날 때까지, 수사 끝날 때까지 너는 그냥 여기 대기 상태에 있어. 이거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짐을 빼고 참모들한테 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 나 가고 나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숨겨놨던 돈은 어디로 보내고, 아무튼 많은 얘기를 해갖고 준비들을 다 해놨을 거란 말이지.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하늘 같은 용연이 형한테서. 야, 현장에서 말이야, 사단장이 그 사고 있었다고 해서 다 그만두면, 야,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는요, 군대를 안 거업은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워딩이 아니에요. 지가 사단장으로서 익사사고를 한번 조작을 해본 김용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워딩인 거고 아마 이 워딩을 기준으로 해갖고 윤석열한테도 그걸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딩의 원작자는 김용현이었을 거야. 왜냐면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경력도 있는데 만일 얘를 그렇게 보내버리면 얘가 귀한 게 아니라 일단 얘를 키워갖고 이제 자기 똑같이 합참의 작전본부장 시키고 자기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 유능한 놈이긴 한데 얘가 문제돼서 꼬꾸라지면 내가 얘한테 그동안 발라왔던 게 있잖아. 역으로 얘가 문제되면 나도 옛날에 그거 했었는데 라는 게 문제된단 말이야. 신원식이도 똑같아요. 신원식이 뭐 했습니까? 박격포에 아군 오발로 죽은 병사를 지뢰 밟았다고 순직하는 걸로 처리하고 묻었던 경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애들은 쉽게 말해서 그 임성근 위에 같이 이 조를 짜고 있던 놈들은 다 옛날에 그런 전과가 한두 전과가 있어요. 끼리끼리 어쩜 이 정부에 그런 애들만 모여있냐. 그러니까 모질이가 오니까 검찰에서도 제일 모질하고 출세할 가능성이 없고 저거는 나이만 먹고 술만 먹고 무능하다고 소문난 모질이가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니까 결국 똑똑한 애들은 그 밑에서 일을 못하는 거죠. 똑똑한 애들은 옛날에 윤석열이 밥 먹자 그랬으면 같이 먹었겠어요? 안 먹지. 가서 알아서 드세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이 새끼 봐라. 밥 먹자 그랬는데 나를 개무시해? 나중에 윤석열이 걔를 높은 자리 썼겠습니까? 똑같은 거야. 지금 있는 상황에 지금 그 육군 안에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별자리 3개에서 끝났던 이유는 다 별 4개 올라가기 전에 진급 먹고 떨어진 놈이야. 특징이. 김용현, 그리고 이종섭, 그리고 심원식 모두 다 대장 진급에 실패하고 잘리기 직전, 잘린 상태지. 사실 그만둔 상태에서 지금 다시 부활을 한 거란 말이야. 이런 놈들이 정상적인 군인이나, 뭔가 모범적인 군인들을 부하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 일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쉽게 생각한 거야. 내가, 저 알아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해본 적이 있잖아. 이게 군검찰을 동원해가지고,
공소장을 동원해가지고 수사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미화하고 포장하고 밀고 그리고 지랄하는 놈 있으면 무고죄로 걸고 요걸로 해갖고 이제 처리를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 걱정 말고 기다려 내가 해결해 줄게 너 보직 해임 아니야 너 휴가야 라고 해갖고 무리한 짓을 시킨 거야. 그 종섭이한테 그걸 시켰겠죠. 근데 종섭이는 이거 할 능력이 없어.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져. 밑에서 정리 안 되는 사이에 검찰 기록 넘어갔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경찰에 그걸 빼오고 뭐 이거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말하자면 이 공로를 내가 해결해야 돼. 대통령의 경로를 내가 막아서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내시들이 끼어들면서 이게 사실상의 국정농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대통령실이 끼어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해병대 안에서 해결이 될 건데 대통령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뭐가 됐냐면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계 채로 넘어가 버린 거고 이로 인해 갖고 안에서 내부적 불만들이 터져 나온 거고 그걸 갖다가 무리해서 끌어오는 과정 중에 안 끼어야 될 사람들이 끼면서 국정농단을 만들어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윤석열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진짜 김용현 하나만 날리고 김용현이라든지 대통령실 관련된 뭐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 몇 명 날리고 나는 몰랐네. 나는 경로만 했을 뿐 뒤처리를 처리한 적은 없는데 경로도 못하나 이러고 가야 되는데 전화가 나와버린 거야. 전화가 나와버린 거. 핸드폰 전화 나오면 끝났지 사실. 이걸 어떻게 뭐 다른 걸 어떻게 설명을 해? 핸드폰이 나왔는데. 왜? 이거 용사에서 흔한 일에 대통령하고 장관 사이에 통하는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입니다. 근데 검찰 때 쓰던 번호를 아직까지 돌려 쓰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왜 이 전화가 쓰인 데가 관저냔 말이지. 응? 집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11시에. 그럼 출근을 안 했거나 집에 있는 사람이 썼다는 얘기 아니야. 아우, 대통령은 어디서든 다 일을 하고 있고 아마도 항상 근무 시간이 따로 없고 업무적인 걸로 이종섭이랑 전화를 했으면 비화폰이 늘 있기 때문에 비서관이 비화폰으로 연결해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11시 반에 모질이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 있던 사람이 답답한 마음에 전화질 해갖고 물어본 거예요. 왜? 얘도 평상시 같으면 같이 출근해가지고 5층에서 800번으로 전화할 수 있었어. 그렇지. 근데 그날은 하필이면 잼버리 가는 날이야. 그래서 심하게 화장하고 땡기고 해야 되는 걸 많이 해야 됐어. 머리 수출하고. 대중 앞에 나가거든. 아이고야. 그래서 출근을 못 하신 거야. VIP 제로가. 그 상황에서 일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비어폰은 없고, 옆에 흔히 쓰던 토르의 망치 같은, 비리의 만파식적 같은 그 휴대폰을 들고, 정석 장관이 나예요. 이러고 전화를 한 거라고. 저 성대모사는 언제 들어도 웃기네요. 근데 그 공수처가 윤석열 휴대전화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게 녹음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개인 폰이니까 녹음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공개를 해버리면 이게 윤석열 목소리면 이제 그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만파식적이라는 거야. 이것만 불면 다 나와. 윤석열 목소리가 나오면 이제 끝이 나는 거고. 그럼 그러겠지. 잘 들어봐. 이게 윤석열이 코가 막혀갖고 한 얘기야. 다 들어보면 윤석열 목소리 같잖아. 이렇게 나오겠죠, 또.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분명히 윤석열 목소리입니다. 윤석열이 감기 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 휴대폰을 갖고 와갖고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가겠어요. 폰이 구형이라 포렌식이 안 돼요. 하도 많이 지워갖고 안 나와요가 아니라 탈탈 털었다는 거 아니야. 정섭이 개인 폰은. 번호 다 따고 심지어 안에 지웠을 통화 녹음까지도 다 복원을 해놨다는 거 아니야. 내가 이종섭이면 이거 갖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문제될 거 분명히 아니까 이종섭이 안 한 거예요. 이종섭은 공적인 폰을 안 내놓고
사적인 폰을 내놓은 거야. 딴폰 내놨죠. 딴폰을 내놨는데 그럼 공기계를 줬어야 되잖아. PX에서 휴대폰을 안 팔기 때문에 공기계가 없었던 거야, 얘가. 그래서 사적인 편을 주면서 에이, 우리 편인데 대통령이 껴서 하는 일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털 것인가? 털까? 라고 생각하고 던져준 거죠. 그럼 예전 같으면 털다가 이런 거 나오면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평상시 수사하는 대로 한다고 치면. 아니면 뭐 아이폰이면 26자리 해가지고 비밀번호 잠궈서 줬겠지. 아무튼 그 상황에서 이거를 정말 탈탈탈탈 완전히 털어버린 거야. 그래놓고 딱 숨기고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수사 상황에 지금 있는 이종섭 과장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청와 뭐 용산이나 이런 데서 야 통화기로 이걸 다 뽑았어? 아 이런 걸 뽑으면 어떡해? 라고 없애라고 지시를 했겠죠. 근데 이것까지 했는지를 몰랐던 거라는 거지. 즉, 이종섭 관련해갖고 이걸 조사했던 누군지 몰라요. 수사관인, 공수처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걸 수사했던 검찰은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고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휴대폰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걸 얘는 느낀 거지. 이거를 갖고 아부를 잘하면 나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고, 만일 이걸 갖고 딴 데다 넘기면 이 정권을 날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알맹이는 진짜 제대로 털어본 거예요. 왜? 이거 보물이거든.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그래서 그동안 이런 내용들이 진짜 제대로 된 수사나 뭐 검찰이 밝힐 의혹이 있었고, 만약 이러한 큰 자료가 있었다 그러면 벌써 공개가 됐어야 돼. 근데 공수처에 넘어가도 공개가 안 되던 게 최해병 관련해갖고 딱 특검법 제보에 거부되니까 그 다음날부터 하루 만에 이게 다 터져 나온 거잖아. 따라서 이거는 몰락의 징조다. 이거는 못 막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정도로 여기 관련해갖고 또 정종범 메모라고 하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박진희 보좌관의 지난해 7월 말과 8월 초 통화 내역을 보면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박진희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1분 30초가량 통화했는데요. 그리고는 박진희 보좌관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대화에 대해서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난해 8월 군 검찰 조사에서는 1사단장에 대해 휴가는 하루 내일부터 정상 출근이라는 간단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국방부로 또 다시 정종범 순서로 임성근의 인사 관련 지시가 하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사 관련된 지시를 했는데 이거를 국방장관을 통해서 진행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사발령을 휴가로 돌려놓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수사 내지는 진행을 해라고 하는 거를 내려줬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명령을 내린 사람들은 군 조직이나 이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면 이 검사 출신의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인 출신의 높은 대가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메모지에 쓰여 있는 내용들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에 이런 사고사 과정을 덮었던 신원식이나 김용현이 너무 잘 알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메모였다는 거지. 그래서 저 통화 안에는 휴가 보내라는 것만 메모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돌리고 이걸 파묻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또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군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억압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다 들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정종범 전 부사령관이 기록 그 메모를 작성했는데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 됨 등
이제 사건 처리 지침으로 보이는 이런 메모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걸 받았다고 해갖고 야 이런 식으로 수사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책상으로. 이거 하려면 다시 장관한테까지는 결재를 다시 올려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이 보고를 받고 자기 상관한테 또는 이종섭이한테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봐야 정상이야. 근데 이 과정 없이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죠. 그럼 뭐냐? 야, 내가 얘기 다 해놨으니까. 그냥 바로 해. 라고 찍어 눌렀다는 거지. 그럼 그거를 찍어 눌러갖고 이걸 실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관이면 이 얘기를 듣겠냐고. 자기 직속 상관이 아니면. 이거는 자기 직속 상관 내지는 직속 상관하고 엄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이른바 군내 조직통.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면 진짜 장관한테 안 물어보고 바로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딱 둘뿐이에요. 김태효 아니면 김용현 둘뿐인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김태효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김용현이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내려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친일하기도 바빠요, 지금. 친일, 친미 지금 친일하기도 바빠. 겉다리하기 바빠요. 왜냐면 지금 기껏 친미했더니 친일이 뒤집고 기껏 친일하고 했는데 미국이 뒤집고 지금 중국한테까지 아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결국은 대통령실이 관여를 했지만 대통령실 안에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비서관 라인은 아니었다. 결국은 김용현이 백그라운드가 맞고 여기에 진짜 불쌍한 놈이 시켜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발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시원이었다. 라는 뭐가 불쌍해, 불쌍하기는. 저는 이거 하면서 밑에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야, 이 건 잘 처리하면 나 이번에 공천 받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했겠어요. 이 다 불법인 걸 자기- 뻔히 아는 새끼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했는데, 뭐가 불쌍해. 불쌍해. 그래서 요건은 이제 단순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